좀 설명을 드리면요. 카샤이프가 이런 카샤이프 인베리언트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카샤이프 인베리언트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것은 다 인베리언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로그를 씌우고 n으로 나눠서 극한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이것의 하이퍼볼릭 볼륨이 된다. 이게 이제 카샤이프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증명이 된 게 피겨 앤 낫에 대해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소수의 한 세네 가지? 몇 가지 지금 정확하게 증명이 된 게 제가 한 거 한 3가지 정도밖에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극한을 실제로 계산하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컨젝처가 확인이 된 거는 한 두세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누메리컬하게 실제로 계산 컴퓨터를 많이 돌려서 계산을 해서 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값이 같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것의 컴플렉스 바이 버전인데요. 보시면은 절대값이 없습니다.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요건 웨리파인드는 안 돼 있는데요. 극한을 취하면 요게 로그를 치우고 n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up to 어떤 값에 대해서 카샤이프 인베리언트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극한은 그래서 어느 정도 웨리파인드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극한이 수렴하는지 이런 거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절대값을 없애버리면 그 결과가 볼륨과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5-6가지 낫에 대해서 실제로 컴퓨터 계산을 해서 이게 볼륨과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를 다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요. 정확한 증명은 거의 된 게 없습니다. 뭐 피겨인 낫이나 파이투 낫이나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고요. 어쨌거나 이 컨젝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밑에 있는 컨젝처, 주로 설명드릴 건 위에 있는 컨젝처고요. 리밋을 계산하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리밋 말고 좀 다른 대상을 생각을 해서 그 리밋으로 갈 거라고 예상되는 다른 대상을 생각하고요. 그것이 정말로 볼륨을 준다.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일본 교수님들이랑 같이 한 작업은 밑에 있는 이 경우에 이제 리밋 대신에 다른 것으로 이것을 바꿨을 때 볼륨과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서 그 부분을 마지막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카샤이프 인베리언트는 난 인베리언트였는데요. 그게 지금 하이퍼볼릭 볼륨을 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천사이먼 인베리언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컴플렉스 넘버, 하나는 그 양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어퍼 하이퍼 스페이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트릭을 주고 나면 이것이 리마니안 시리메트릭 빌드가 되고요.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이제 바운더리를 생각하는데요. 바운더리를 이 컴플렉스 플레인과 인피니트 포인트를 포함한 이것을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바운더리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낫이 있을 때 이 낫이 하이퍼볼릭이라고 하는군요. 낫 컴플리먼트를 생각했을 때 이 낫 컴플리먼트가 컴플릿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가지면 바로 그 낫을 하이퍼볼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컴플릿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라고 했는데요. 사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있으면 유니크하게 분류합니다. 이거를 어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낫들의 경우에 하이퍼볼릭 낫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스페이스를 지금 그려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 하나를 그렸습니다.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을 그렸는데요. 무엇이 알려져 있냐면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은 항상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로 패러메트라이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버텍스 하나를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는 0으로 갖다 놓고요. 또 하나를 인피니스로 갖다 놓고 또 하나를 1로 갖다 놓으면 나머지 하나가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바로 이 값을 이 테트라이드론의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넘버 하나를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 하나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을 컴플렉스 넘버로 패러메트라이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g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엣지에다가 어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서 토크를 할 때 이 패러메트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엣지에다가 컴플렉스 넘버를 하나를 부여함으로써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은 그 컴플렉스 넘버를 패러메트라이즈를 하겠습니다. 아이디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버텍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텍스가 다 바운더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어파이프 스페이스에서는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은 이런 형태로 위로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G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단 보시면 어파이프 스페이스 모델의 특징이 이런 호로스피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면과 평행한 그런 면으로 자르고 나면 이 삼각형은 정확하게는 유클리디안 트라이앵글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을 보시면 T제곱으로 유클리디안 매트릭의 T제곱으로 나누는데 T가 상수면 유클리디안 매트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유클리디안 트라이앵글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요 사이값이 뭐가 되느냐? 보시면 이게 0, 1, G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똑같은 삼각형이거든요. 요 사이값이 아기먼트 G가 되거든요. 아기먼트 G가 되기 때문에 요 엣지를 G라고 파라미터를 함으로써 요 다이헤드럴 앵글이 요 테트라이드론의 다이헤드럴 앵글이 아기먼트 G가 됩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건 숫자의 파라미터의 의미는 바로 요 다이헤드럴 앵글을 의미합니다. 또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요 트라이앵글을 생각했을 때 요 벡터를 E1이라고 두고 요 벡터를 E2라고 두면요. 요 엣지를 G로 패러미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각도가 사이값이 아기먼트 G이기도 하지만 요 크기가 E1 벡터 크기에다가 절대값 G를 곱하면 E2 벡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E1 벡터에다가 G를 곱하면 E2 벡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요 컴플렉스 파라미터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의 엣지 하나를 잡아서 그 엣지에다가 컴플렉스 파라미터를 어사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한 거는 일반적인 증명은 못했고요. 트위스낫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트위스낫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 요코다의 결과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얻은 결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싱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n+2개, n+2에 n+4개 크로싱이 지금 있죠. 크로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트위스낫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이런 트위스낫에 대해서 각각 크로싱에다가 옥타이드론을 올려놓습니다. 옥타이드론을 각각 크로싱들이요. 여기, 이런 크로싱 전부 다에다가 옥타이드론을 올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적절히 붙여서 아이디얼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주려면 트라이앵글레이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하이퍼볼릭 테트라이드론, 아이디얼 테트라이드론들로 이루어진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옥타이드론들을 각각의 크로싱에다 놓고 이것들을 잘 붙임으로써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얻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붙이지 않고요. 옥타이드론을 올려놓고 나서 적절히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는데요. 먼저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느냐. 요 엣지랑 BK, FK랑 BK, DK를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그래서 요 DK라는 점과 FK라는 점을 위로 해서 요 두 개를 아이덴티파이를 시키고요. 그 점을 인피니시라고 기호를 놓겠습니다. AK, EK랑 AK, CK도 아래쪽으로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면서 요 아이덴티파이된 점을 마이너스 인피니시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네거티브 크로싱에서는 이런 식으로 옥타이드로 갖다 놓고 또 잘 붙이면요.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히토시 무라카미 선생님 페이퍼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엣지들을 서로 아이덴티파이를 시키고 나면 이렇게 트위스트된 이런 옥타이드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크로싱, 낫다이그램을 따라가면서 서로 붙이게 되는데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5-낫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일반적인 낫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낫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5-낫에다가 각각의 크로싱에다가 옥타이드론을 하나씩 얹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느냐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느냐. 빨간 면은 빨간 면, 초록색 면은 초록색 면으로 붙도록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를 시킵니다. 룰이 어떠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위에서부터 쭉 걸어가시면 오른쪽에 빨간 면이 있고 왼쪽에 초록 면이 있었죠. 따라가서 밑에 면에서 오른쪽에 빨간 면, 왼쪽에 초록 면.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면은 오른쪽으로 붙이고 왼쪽에 나오는 면은 왼쪽으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트위스트를 하고 나서 붙이기 때문에 이 엣지가 어떻게 붙는지는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면이 어떻게 붙는지만 좀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어가면서 왼쪽에 빨간 면, 오른쪽에 초록색 면인데요. 왼쪽에 빨간 면, 오른쪽에 초록색 면.
되도록 밑에 있는 두 면을 위에 있는 두 면과 아이덴티파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면은 오른쪽에 계속 아이덴티파이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아이덴티파이를 시키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보시면 옥타이드론의 제일 윗점들과 제일 아래점들은 전부 다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왜? 얼터네이팅 가시기 때문에 이 점이 아래로 아이덴티파이 됐다가 위로 아이덴티파이 됐다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얼터네이팅이기 때문에 이 옥타이드론의 제일 윗점과 제일 아래점은 전부 다 하나의 포인트로 아이덴티파이가 되고요. 그 주변에 그 링크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5 to not이 나오게 됩니다. 5 to not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서 여기 인피니트 포인트랑 마이너스 인피니트 포인트를 정리했었죠. 옆에 있는 요 버텍스들이 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서 인피니트 포인트, 마이너스 인피니트 포인트를 형성을 했는데요. 인피니트 포인트는 인피니트 포인트들끼리만 서로 아이덴티파이가 돼서 그래서 요 하나의 스피어를 만들게 되고요. 그 주변이 링크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스피어가 되고 마이너스 인피니트 주변도 스피어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락 컴플리먼트를 얻고 싶거든요. 락 컴플리먼트를 얻고 싶은데 요 락 컴플리먼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전체 스페이스에 낫이 5 to 낫이 빠져있긴 한데요. 요 스피어가 두 개가 지금 리던던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스피어를 없애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대략 그리자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이 두 개를 컬랩스 시키면서 안으로 그냥 집어넣게 하는 이런 개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예전에 딜라스 럽스턴이 제시를 했던 방법이고요. 요코다랑 또 많은 분들이 좀 정확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 원래 이 초록면이랑 이 초록면, 빨간면 서로 붙어야 되는 면이에요. 요거를 끊어놓고서, 요 낫 다이어그램을 끊어놓고 나서 요 면을 아예 한 포인트로 컬랩스를 시켜버립니다. 요 면을 요 위에 있는 점으로 컬랩스를 시켜버리고 요 면을 밑에 있는 점으로 아예 컬랩스를 시켜버립니다. 컬랩스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컬랩스가 되면서 엣지들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컬랩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요 엣지, 분홍색, 핑크색 엣지가 있는데요. 이 핑크색 엣지가 이쪽으로 원래 아이덴티파이가 되고요. 이 핑크색 엣지가 또 이쪽으로 아이덴티파이가 됩니다. 이 삼각형이 한 포인트로 컬랩스가 되면서 이 핑크색 엣지는 컬랩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위에 있는 면들이 없어지면서 위에서는 그 삼각형만 하나가 하나만 남게 되고요. 요 핑크색 엣지가 여기에 영향을 끼쳐서 여기서 테트라에드론 하나가 또 컬랩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물론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요 파란 색깔 엣지를 보시면 요 파란 색깔 엣지 두 개가 서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엣지였거든요. 요 아이덴티파이 된 엣지가 컬랩스가 되면서 이쪽에 있는 요 엣지가 또 컬랩스가 됩니다. 요 엣지가 컬랩스가 되면서 테트라에드론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삼각형 두 개가 사라지면서 원래 옥타에드론이 보시면은 중심 C를 중심으로 4개의 테트라에드론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옥타에드론은 4개의 테트라에드론으로 쪼개지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요거는 4개 다 콜랩스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과가 삼각형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 삼각형이 바로 요 엣지랑 요 엣지랑 요 엣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삼각형 하나만 위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밑에서는 요 엣지가 사라지고 요 엣지가 사라지면서 테트라에드론들이 4개 중에 3개가 없어지고요. 하나만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살아남게 됩니다. 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요 하늘색 색깔 엣지가 사라지면서 테트라에드론이 3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쪽에서 밑에서는 엣지들이 요 엣지와 요 엣지가 사라지면서 테트라에드론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뒤쪽에 있는 거 하나만 남게 되고요. 마지막에 삼각형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면을 컬랩스를 시키고 나면 그 효과가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죠? 정말로 5 to not의 컴플리먼트의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요 삼각형 2개, 그리고 테트라에드론 이쪽에 2개, 그리고 이쪽에 테트라에드론 3개. 이렇게 테트라에드론 5개를 적절히 잘 붙여서 이렇게 해서 5 to not 컴플리먼트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카샤이프 인베리언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프로세싱마다 옥타이드론 하나씩 대응시키고 그것의 면들을 적당히 아이덴티파이 시키면 저렇게 나온다.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스피어 2개가 있기 때문에 스피어 2개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면을 없애버립니다. 면을 없애서 테트라이드를 몇 개를 콜렉스 시키고 나면 그러면 나컴플리먼트가 나옵니다. 대략 그게 글루잉을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조금 더 아이덴티파이 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테트라이드로는 지금 5개가 있고요. 이 5개를 적절히 붙임으로써 나컴플리먼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테트라이드론들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이퍼블릭 스트럭처를 생각하려면 각각의 테트라이드론들을 컴플렉스 넘버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 값들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파라메트를 하기 위해서 이 코드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컨트리뷰팅 엣지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합니다. 어떤 엣지냐면요. 바깥쪽에 있는 이런 엣지들은 안 되고요. 바깥쪽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바깥쪽에 있는 엣지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크로싱으로 들어갔을 때 언더크로싱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엣지도 안 됩니다. 언더크로싱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오버크로싱으로 갈 때까지 이 엣지도 해당 사항이 있고요. 보시면은 요 빨간 색깔 엣지와 초록 색깔 엣지 요 두 개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컨트리뷰팅 엣지라고 했고요. 하나를 G0, 또 하나를 G1이라고 일단 컴플렉스 파라미터를 놓겠습니다. 요걸 이용을 해서 각각의 테트라이드론들을 파라메트라이즈를 하는데요. 이게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해보면요. 아이고. 요 엣지에다가 테트라이드론의 바로 요 엣지에다가 G0를 어사인을 합니다. 요거로 G0로 파라메트를 하고요. 네, 그러면 요 엣지를 G0로 파라메트를 합니다. 이게 룰이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히 어사인이 안 돼 있는 컨트리뷰팅 엣지가 아닌 애들은 다 1이 어사인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단식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서 시작점이 1이고 끝나는 점이 G0입니다. 그럼 G0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여기 테트라이드론이 3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각각을 1/G1 다음에 요 엣지에다가 G0, 요 엣지에다가 G1/G0를 대응시킴으로써 그 파라메트라이즈를 합니다. 요거를 좀 살펴보시면요. 밑에가 G1이고 위에가 G0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시작점이 그림이 지금 단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시작점이 G0, 끝점이 G1이기 때문에 G1/G0로 이 엣지를 파라메트라이즈를 합니다. 그렇게 파라메트라이즈를 함으로써 테트라이드론을 파라메트라이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엣지에다가 G1을 파라메트라이즈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했을 때 시작점이 1, 끝나는 점이 G1으로 파라메트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G1/1으로 해서 G1으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5개 테트라이드론들을 G0, G1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파라메트라이즈를 하고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G0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시죠? 이 파란 색깔 아크가 테트라이드론을 나타내는 아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테트라이드론 5개가 있는데 이 5개 테트라이드론을 각각 컴플렉스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파라메트라이즈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플리트 하이퍼블릭 스트럭처를 얻으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엣지 릴레이션과 커스 릴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매니폴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엣지에 테트라이드론이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 한 엣지 주변으로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 각각의 다이헤드럴 앵글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이헤드럴 앵글의 합이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게 매니폴드가 되냐면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이외에도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결과가 뭐죠? 그러니까 길이가 이게 이상하게 늘어나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엣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테트라이드론들이 붙어 있을 때 그 엣지에 대응되어 있는 컴플렉스 파라미터들의 곱이 1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저는 엣지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거 이외에도 컴플리트 하이퍼블릭 스트럭처를 얻으려면 이제 그러니까 요 버텍스 주변에서 아이디얼 버텍스 주변에서 링크로 끊어서 봤을 때 홀로노미를 생각하고요.
홀로노미에서 메리디안에 의해서 얻어지는 홀로노미, 롱기튜드에 의해서 얻어지는 홀로노미가 있는데요. 이게 각각 다 그냥 트랜슬레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커스 컨디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떤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컴플릿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얻으려면 엣지 릴레이션과 커스 릴레이션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이를 통틀어서 저는 하이퍼볼리스트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릴레이션, 커스 릴레이션을 하이퍼볼리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요코다가 이제 어떤 작업을 했느냐, 하이퍼볼리스트 이퀘이션이 원래 굉장히 많은 이퀘이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엣지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 메리디안 롱기튜드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 경우에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5to 낫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낫에 대해서 하이퍼볼리스트 이퀘이션이 정확히 뭐가 되는지를 프리프린트로 써놨습니다. 논문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5to 낫 경우에는 이게 두 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고요. 이 두 개의 이퀘이션은 사실은 이 두 개의 컨트리뷰팅 엣지, 빨간 색깔 엣지로부터 위에 있는 이퀘이션이 나오는 거고요. 초록 색깔 엣지로부터 밑에 있는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두 개가 만족되면 커스 릴레이션은 만족되고 엣지 릴레이션도 다 만족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요코다가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5to 낫이 하이퍼블릭 낫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솔루션이 있어야 되겠죠?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주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솔루션을 저는 지오메트릭 솔루션이라고 두고 그거를 G0, G1이라고 그냥 편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RK파이라고 하는 값을 정의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이퍼볼리스트 이퀘이션에다가 로그를 씌운 겁니다. 로그를 씌운 이런 식을 가지고 이런 값을 가지고 RK파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K파이는 좀 이따가 값을 약간 보정할 때, 볼륨을 얻기 위해서 값을 보정할 때 사용될 값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예를 보시면 R0나 R1은 0이고요. 여기 값들은 예로 하나를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 G0와 G1을 지오메트릭 솔루션으로 주면요. 그러니까 G0와 G1을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놓으면 이 RK는 이브니티저가 돼야 됩니다.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요 이퀘이션으로부터 로그를 씌우면 그냥 EK 파이 I의 배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RK는 사실은 이브니티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그램을 갖다 놓고요. 요 코드는 포텐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느냐. 이제 하나의 크로싱에 대해서 테트라이드론이 하나 살아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테트라이드론의 컴플렉스 파라미터가 G라고 생각을 하면요. 요 테트라이드론 하나에 대해서 다이로가리즘 G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제곱을 대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거티브 크로싱에 요 테트라이드론이 하나 붙어있는 거였으면 6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다이로가리즘 5덩어 G를 대응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크로싱에다가 이런 것들을 대응을 시키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6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다이로가리즘 1오버 G0 하나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뭐죠? 다이로가리즘 G0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제곱 그래서 하나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테트라이드론 하나마다 다이로가리즘을 대응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의 서메이션으로 V를 정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V가 정의가 됩니다. 5to 낫에 대해서 이 포텐셜 펑션은 이렇게 5개, 테트라이드론이 5개였기 때문에 5개의 다이로가리즘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V0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요. V0는 V에다가 이제 RK파이 로고 GK로 약간 보정을 해줘요. 그런 값을 V0라고 다이로가리즘은 뭐예요? 다이로가리즘은요. 0에서부터 T까지, 0에서부터 G까지 T분의 로그 N-T 요게 다이로가리즘 형태입니다. 패스 인테그랄 정의된 거죠. 그래서 이 다이로가리즘들을 이용해서 V 펑션과 V0 펑션을 각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썼던 그 5to 낫에 대한 카샤이프 인베리언트를 가지고요. 이 V라는 함수를 한번 얻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to 낫이 카샤이프 인베리언트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모양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n세제곱 무시하고요. k1-1인데 이 상수들은 무시합니다. k1-1 이것도 무시하고요. 플러스 1도 무시하고
n도 무시합니다. 여기 마이너스도 무시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q 바이 k1, q의 k1, q 바이 k2 마이너스 k1, q의 마이너스 k2, q의 k2 이런 식으로 각각 퀀텀 인티저 분모들을 보고요. 이게 지금 서메이션인데 이 서메이션을 가지고 그냥 치환을 합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치환을 하는데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qk분의 1을 익스포넨셜에 이런 식으로 q 바 k분의 1을 익스포넨셜에 이런 값으로 각각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각의 분모들을 요런 위에 있는 식들을 이용해서 치환을 할 수 있겠죠. 치환을 해놓고 나서 요 익스포넨셜을 좀 앞으로 끄집어내면 오른쪽에 익스포넨셜이었으니까 익스포넨셜을 왼쪽으로 끌어오면서 로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 to 낫의 카샬프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그냥 포멀하게 치환을 해버리고 나면 어떤 다이로가리즘들의 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V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주기 위해서 V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V를 정리를 할 때 이 퀀텀 인티저들을 포멀하게 그냥 치환을 해서 V를 정리를 합니다. 사실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5 to 요것의 극한이 사실은 정말로 요괴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극한이 정확하게 요괴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극한을 실제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장벽이 많아서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근데 우리가 예상키로 정말로 5 to 요 좌변에 있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정말로 요괴될 것이다 라고 그냥 요괴될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둔 거죠. 그럼 이제 VG0, G0이 어떻게 찾은 거였었죠? 앞에서는 여기서 다이어그램에서 네, 그다음 하고 그냥 각각 테트라에드로 하나마다 다이로가리즘을 대응시켜서 다 합한 겁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원래 얻었었던 값인데요. 그거를 카살프 인베리언트로부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것의 의미가 뭔지 VG0, 저게 하나는 뭐 볼륨이랑 천사인무한 인베리언트를 주는 함수고요. 또 이야기를 하자면 요게 요 서메이션 없고요. 서메이션 없이 요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요게 요거랑 요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VG0, G1은 저기 원래 그 5개의 트라이드런이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갖도록 잡아주는 이쿠에이션에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예, 그건 아니고요. G0, G1이 그렇습니다. G0, G1 값이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인베리언트다. 어떤 그냥 값입니다. 값이다. 예, 어떤 값입니다. 왜 그렇게 정의가? 요게 카살프 인베리언트의 극한이 볼륨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극한이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해서 해보니까 되더라. 다이로가리즘이 사실은 볼륨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은 함수라고요. 다이로가리즘 펑션이 사실 거의 볼륨을 주는 펑션입니다. 다이로가리즘. 그래서 요 카샬프 인베리언트 지금 보시면 분모에 퀀텀 미터가 5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5개의 퀀텀 미터가 사실은 이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테트라이드론이 5개가 나왔죠. 그 5개랑 이 5개가 사실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5개가 있고 이 K1, K2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 테트라이드론 앞에서는 G0, G1에 해당되는 값들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 카샬프 인베리언트와 앞에 나왔었던 그 트라이앵글레이션의 각각 테트라이드론을 하나씩 연관을 시킨 겁니다.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요것이 그렇게 연관을 시켜서 V를 정리할 때 하나는 테트라이드론마다 대응을 시킨 게 사실 테트라이드론마다 다이로가리즘을 대응을 시킨 게 다시 얘기하자면 퀀텀 인티저마다 카샬프 인베리언트에 나와 있는 퀀텀 인티저마다 다이로가리즘을 대응시킨 거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로가리즘이 원래 테트라이드론의 볼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예,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카샬프 인베리언트를 이용해서도 V라는 함수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V라는 함수를 가지고 편미분을 해서 G0, G1을 곱하고 나면 이게 사실은 하이퍼블리스트 이퀘이션이었죠. 하이퍼블리스트 이퀘이션이고 그게 앞에서 그 하이퍼블리스트 이퀘이션에다가 로그를 씌운 거를 가지고
RK-i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R0, R1이 여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요. 원래 리밋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살짝 바꿉니다. 바꾼 게 어떻게 바꾸느냐? 요 실제 리밋 사실은 V가 되는 것 같거든요. V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카살프 인베리언트를 갖다 놓고 포멀 서브스티튜션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퀀텀 인티저들을 그냥 다이로가리즘 함수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 뭐죠? 파셜 데리베이티브 항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RK-파이의 로그 GK를 의미합니다. V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뒷부분을 보정을 해준 이것을 가지고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앞에 기호에 의하면 V0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카살프 인베리언트로부터 포멀 치환을 해서 V를 얻어내고 그것을 편미분해서 RK-i를 얻어냅니다. 카살프 인베리언트로부터 V를 얻고 RK-i를 얻고 그것을 계산해서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G0, G1은 그 값들 중에서 그러니까 G0와 G1을 지오메트릭 솔루션으로 집어넣으면 우변이 하나의 값을 주게 되겠죠. 그 값을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의 정의는 이게 참 무책임한 게 이게 웰디파인드가 안 돼 있죠. 왜냐면은 지금 카살프 인베리언트를 표현을 할 때 저는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카살프 인베리언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카살프 인베리언트를 표현을 했는데 그냥 항 하나만 띄워다가 우변에 있는 항 하나만 띄워다가 그냥 포멀 치환을 해서 그냥 포멀 치환을 해서 V라는 함수를 얻어내고 벌써 V 자체가 웰디파인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편미분을 해서 R0와 R1을 얻고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G0, G1에다가 사실 뭘 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오메트리를 대응을 시켜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은 G0, G1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값에 이런 옵티미스틱 리밋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V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떤 솔루션을 넣어야 되는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웰디파인드 돼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옵티미스틱 리밋이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히토시 무라카미 선생님이 정리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게 실제 리밋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추측인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포멀 서브스티튜션을 얻어서 옵티미스틱 리밋 계산을 하면요. 일단 이 포텐셜 펑션은 요코다는 V라는 게 이게 웰디파인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카살프 인베리언트로부터 V를 얻으려고 하면 이게 웰디파인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이어그램에서부터 그냥 바로 계산을 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부터 V를 바로 정의를 했을 때 그 정의한 것이 그 카살프 인베리언트의 포멀 서브스티튜션으로 얻어진다 라고 하는 설명을 벌써 보였고요. 하이퍼블리시티 이퀘이션도 이 V라는 함수를 다이어그램에서부터 정의한 V라는 함수를 편미분함으로써 하이퍼블리시티 이퀘이션도 나왔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솔루션을 잡아서 집어넣으면 V에다가 집어넣고 V0죠. RK-i로 보정을 해주면 그것이 볼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요거가 보였습니다. 요거는 화이트맛에 대해서 한 거고요. 요 시어리는 일반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이퍼블릭 낫에 대해서 요것은 항상 성립하는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한 10년 프리프린트가 나온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근데 이게 논문이 워낙 좀 난해하게 쓰여 있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결과가 지금 특별히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저랑 다른 분들이 이걸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일반적인 트위스 낫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트위스 낫을 놓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까 파란 색깔이 살아남아있는 테트라에드론이고요. 컨트리뷰팅 엣지들을 잡아서 G0, G1, G2, Gn-Gn으로 컨트리뷰팅 엣지를 파라메트라이즈를 한 다음에 각각의 테트라에드론들을 G0부터 Gn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테트라에드론들을 파라메트라이즈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잉 데이터가 대략 이렇게 되고요. 컴플릿 데이터는 아닌데 대충 보시면은 뭐 여기서 같은 값이 어사인되어 있는 엣지들은 서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엣지입니다. 그다음 하이퍼블리시티 이퀘이션이 뭐가 되는지는 요거다가 이미 했고요.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하이퍼블리시티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고
되고요. 여기다가 로그 함수를 씌워서 이런 식으로 RK파이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으로부터 V라는 함수를 정의하고요. 다이어그램으로부터 V라는 함수를 요 테트라이건 하나하나마다 다이로가리즘 함수를 대응시켜서 서메이션으로 V라는 함수를 정의하고요. V0는 이 V라는 함수에다가 RK파이 로그 GK로 보정을 해준 그런 함수로 V0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요코다 수열이 얘기하면 무엇이 알려져 있느냐? 요 V라는 함수는 사실은 요 카샬프 인베리언트의 포멀 서브스티튜션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편미분하면 하이퍼볼리티 이퀘이션이 얻어지고, 그 다음에 V0에다가 지오메트리 솔루션을 넣으면 볼륨이 납니다. 요게 요코다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정도 더 전에 카샬프 인베리언트와 볼륨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거가 뭔지 간단한 설명을 소개만 하면요. 트위스낫에 대해서요.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트위스낫에 대해서 V0라고 하는 함수에 위에서 보시면 요코다가 이메너리 파트가 볼륨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일반적인 낫에 대해서 이게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중무라카미 스님이랑 요코다 스님이랑 같이 한 게 이메너리 파트는 볼륨을 주고 이거는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리얼 파트가 사실은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는 이게 애초에 정의가 마딜로 파이 스퀘어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하이퍼블릭 매니폴드인데 커습이 있는 하이퍼블릭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 마이어프가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정의를 했는데요. 그때 정의한 방식이 마딜로 파이 스퀘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 인포메이션을 지금 다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V0라는 함수가 볼륨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증명 테크닉은 익스텐디드 블루 그룹이라고 해서요. 이게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는 원래 미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대상인데, 몇 년 전에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컴비나토리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인 지커트가 그 방법을 조금 더 리파인한, 더 좋은 방법으로 리바이즈한 게 있거든요. 지커트의 시어리를 이용을 해서 지커트의 시어리를 이용하면 이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테크닉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지금 몇 달 전에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거를 연구하다가 흥미롭게도 나온 게 뭐냐면요. 앞에서 그 RK파이 로그 GK라고 하는 이 항들이 있었는데요. 흥미롭게도 트위스낫에 대해서 이것들의 서메이션이 그냥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어떻게 의도치 않게 나온 결과인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시면은 볼륨이랑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얻을 때 V0에 대해서 얻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V0로 갈 거 없이 V가 사실은 볼륨이랑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주고 있습니다. 트위스낫에 대해서 이런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샬프 인베리언트가 사실은 컬러존스 폴리노미알이랑 같습니다. 컬러존스 폴리노미알의 스페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카샬프 인베리언트랑 컬러존스 폴리노미알이랑 본질적으로 같은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아도 옵티미스틱 리밋 계산할 때 이게 같으냐, 이거는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요코다의 결과들을, 요코다는 카샬프 인베리언트에 대해서 지금 이런 트라이앵글레이션 생각하고 뭐 하이퍼블리시티 이퀘이션 생각하고 볼륨을 계산하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작업을 컬러존스 폴리노미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샬프 인베리언트보다 컬러존스 폴리노미알이 더 좋은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컬러존스 폴리노미알이랑 볼륨이랑 연관을 지으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방향과 관련돼서 우누키가 예전에 요코다 시어리를 컬러존스 폴리노미알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투브리지 링크에 대해서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저랑 중무라카미 스님이랑 그러니까 이 컬러존스 폴리노미알 버전을, 요코다 시어리의 컬러존스 폴리노미알 버전을 트위스낫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 컬러존스 폴리노미알의 옵티미스틱 리밋이 볼륨과 천사이먼 인베리언트를 실제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트위스낫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제 한 10년간
그 결과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결과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요. 요 이후로 요코다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요 결과요. 그러니까 볼륨이랑 천사이먼 인베런트를 준다. 요 일반적인 낫에 대해서 요 V0라고 하는 요 포텐셜 펑션이 볼륨과 천사이먼 인베런트를 준다라고 하는 결과를 몇 달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아직 논문으로, 프리프린트나 논문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어느 학회에서 증명을 해서 그 증명 계율을 발표를 하긴 하셨는데 아직 출판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흥미로운 거는 카사이프 인베리언트와 볼륨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거기다가 천사이먼 인베리언트까지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굉장히 이 분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이 개별적인 테크닉으로 들어가면 또 얘기들을 더 할 게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분야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번 기회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이쪽에 아주 재밌는 분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분야로 오셔서 이쪽에 많은 진전을 이루어주셨으면